예전에는 진짜 장지갑에 빳빳하게 지폐에 채워 넣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도 한때 그랬고, 또 동전 소리 짤랑짤랑 나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동전 소리 들어본 적도 잘 없는 것 같고요. 또 돈 속에 그려진 인물도요. 또 화폐의 크기 또 색깔도 세상에 따라서 변해 왔는데요. 라떼 경제사 시간에 화폐의 발자취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김정인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원 하나인데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게 다양했다면서요. 네,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적 화폐 체계가 한창 도입되던 때라서 뭐 화폐 단위가 관, 양, 전, 문, 환, 원, 양 뭐 아주 네. 다양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개항한 이후에 이제 우리 근대 화폐제 이때 동북아시아는 사실 금보다는 은본위 제도였는데 은본위 제도로 도입을 했다가 또 1901년에 화폐조례라고 법을 만들 때는 또 금본위제로 바꿨다가 이제 아주 변동이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화폐 질서가 문란하니까 이제 조선 상인들 다수가 좀 파산을 하고 어음시장도 신뢰가 무너져서 상업활동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이제 논문도 좀 여러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근대화폐 체계가 1910년에 그래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식민지가 된 때예요. 그래서 식민지 되기 1년 전에 세워졌던 조선은행이 이제 돈을 발행한 순간부터 일본 본토 엔화와 사실상 이제 연동이 되었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화폐 체계가 당시 이제 일본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었던 시기가 이제 근대적 화폐 체계의 시작입니다. 일제 시대 때는 조선은행이 화폐를 발행을 해도 엔화와 연동이 됐었다. 네. 그러면 광복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광복 이후에 돈을 좀 많이 찍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작용도 컸을 것 같은데. 굉장했죠. 그래서 1945년 한 해 서울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좀 한정해서 보면요. 네. 1년간 3,000% 3,000%요? 네, 상승했다고 합니다. 광복한 그 해요. 그 해예요. 와. 네. 그래서 이제 해방부터 한국전쟁 종전까지 약 9년간 이제 평균 물가는 한 500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굉장히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식민지 말기부터 이미 일본이 전쟁을 치렀잖아요. 네. 이 전시 경제에서 이미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났었는데 미국하고 전쟁한다고 돈을 되게 많이 찍었는데 식민지 조선을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는 돈을 그냥 통화 정책이라는 게 없이 거의 이제 찍어냈었고 또 패전이 가까워오면서는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일본인이 맡겨두었던 돈을 뱅크런 이런가 그냥 또 마구 찍어내서 또 줘버리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들어왔던 임시로 통치를 맡았던 미군 정도 이제 그 적자라든지 부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그냥 찍어내요. 이런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돈 필요해? 그럼 찍어내. 막 이랬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광복 직후의 모습이었고 또 한국 전쟁까지 터졌잖아요. 6.25. 네. 그러면 그때 발행해 놨던 돈이라든지 네네. 한국은행의 어떤 그 조폐 시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열심히 옮겼죠, 후방으로. 근데 한국은행은 이때 당시 참 이제 비극이었던 게 1950년에 조선은행을 승계하는 형태로 설립을 했는데 네. 개점을 하자마자 이제 전쟁을 맞은 거죠. 그래서 보유 중이었던 화폐 인쇄용 원판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발행하지 않았던 이제 화폐들이라든지 금괴, 은괴를 군용 트럭에 싣고 부산으로 막 내달렸습니다. 미국으로 급히 피신을 보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 쪽에 우리 화폐가 당연히 좀 넘어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용하던 화폐를 급히 이제 유통이랑 교환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쟁 때는 민간 물자 생산과 공급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전쟁 비용을 대느라고 좀 국채 발행도 늘어나고 그렇죠. 또 정부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하면서 통화량이 또 엄청나게 늘어요. 1950년에서 52년 3년간 18배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물가 지수도 10배 정도 뛰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이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게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전쟁 끝나고 화폐를 좀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후로 인플레이션 이런 게 또 엄청나게 뛰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화폐 뭐 동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돈이 없을 때 10원 한 장 없다 이런 표현 하셨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100원 한 장 없다. 예전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가 지폐였던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뭐 동전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시절에는 또 이제 그 전쟁이 막 끝난 때잖아요. 주화를 발행을 하려면 귀금속까지는 아니라도 금속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전시에는 금속 수급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장 설비가 다 파괴된 상황에서 대량의 동전을 안정적으로 찍어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주조보다는 인쇄를 택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워낙 화폐가 좀 대량으로 필요했던 시기라 무거운 동전을 이제 손수레로 싣고 다니는 이 보따리에 지폐를 싸서 다니는 편이 또 네. 현실의 어떤 유통에도 적합했던 면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그러면 지폐 다음에 동전이 나왔던 거예요? 네. 동전은 언제부터 생산이 된 겁니까? 경제가 좀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생산 기반이 안정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동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증이 좀 일어나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생산 비용이 더 비싼 주화가 그렇죠. 고액권이고 이제 뭐그 지폐는 생산 비용이 저렴하니까 저액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동전은 금속이잖아요. 내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액이 더 자주 오갈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좀 투자를 하는 이유로 이제 그 좀 내구성이 강한 동전을 저액권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폐는 사실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액은 동전으로 들고 다니면 운반과 보관 비용이 좀 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동전 보면은 그 예전에 왜 그런 거 많았어요. 왜 10원짜리는 다보탑, 50원짜리가 벼 이삭인가요? 네. 그리고 500원짜리는 학. 그 동물이나 사물이 그려져 있고 지폐에는 주로 인물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떤 구분을 일부러 둔 걸까요? 네네, 일부러 둔 거죠. 이제 동전에는 좀 문화적 메시지를 두기로 하고요. 네. 이제 지폐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기로 했던 어떤 그 당시에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한국은행이 소재를 정하면 이제 여론조사하고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데요. 동전의 문양은 이제 평화와 번영, 우리나라의 자연이나 문화유산을 좀 친숙하게 좀 담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전도 실무적으로 면적이 작잖아요. 네. 그리고 양각을 그러니까 조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좀 단순해야 돼서 동전에는 보통 인물보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문양이 좀 선호되는 면이 있고요. 반면 지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고액권이니까 위조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이제 조금만 달라져도 사람들이 민감하게 포착을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상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담아 놓으면 굉장히 조금만 달라져도 좀 민감하게 눈치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무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인물의 권위가 또 화폐의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고액권에는 사람 얼굴을 담겠다 이렇게 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동전에도 인물이 그려진 동전이 있습니다. 네. 100원짜리.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배경이 있습니다. 100원 동전은 발행 이후에 오랫동안 가장 많이 유통되는 기본 단위 동전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워낙 좀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좀 1,000원 단위가 기본이 된 것 같은데 저 어릴 적에는 엄마 100원만. 네, 이거죠. 100원이 요즘 아이들은 엄마 10,000원만 이러던데. 예. 100원이 정말 오랫동안 기본 단위여서 이제 화폐를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어떤 상징성이. 그래서 화폐를 만들 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항상 뭔가 외부적인 압력을 좀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 압력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였던 시기에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58년에 발행된 50환 지폐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었고요. 네. 1973년에 발행된 500원 지폐에도 이제 이순신 장군의 초상이 있었습니다. 또 동전을 보면은 크기도 그렇고 색깔도 제각각이에요. 네네. 이것도 또 시대에 따라서도 많이 변해왔어요. 그렇죠. 이제 크기와 색깔은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위변조 방지, 또 화폐 가치에 따른 직관적인 구분을 목적으로 두는데요. 예를 들어 뭐 500원과 100원은 색깔은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크기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00원과 10원은 크기가 비슷하니까 색으로 구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차이를 두는데요. 무궁화 도안의 1원, 거북선 도안의 5원 이제 익숙하진 않은데 1966년 발행돼서 좀 쓰였고요. 네. 1980년대부터는 실질적인 유통이 좀 거의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하.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1975년에는 1원으로 한 편지 봉투라든지 껌 같은 거를 좀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볼 수가 야, 없죠. 진짜 1원짜리
기억은 납니다. 네. 요즘 거의 안 쓰죠.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이 새로 추가된 연도는 또 1982년입니다. 1982년, 1983년에 제각각이던 동전들을 디자인하고 크기를 좀 체계적으로 통일을 하고요. 2006년 이후 발행된 10원 동전은 그 무게는 가볍게 하고 원래 색상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구리를 입히기는 했는데 속 재료는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이제 변동을 했습니다. 제조 비용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10원짜리 크기가 작아진 게 2006년부터였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보면 동전 수집하시는 분들 계세요. 몇 년도에 발행된 얼마짜리는 희귀하다. 네.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가 뭐 몇백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동전이 비싼 이유가 있죠. 이제 발행량이 일단 중요한데 특정 연도에 발행량이 적으면 희소성이 커져서 그렇죠. 수집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아까 10원짜리도 2006년에 알루미늄으로 소재를 바꾸면서 작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재질이나 제작 방식이 조금씩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10원짜리 같은 경우는 적동 붉은색 구리 이거 비싸거든요. 이 재질을 소재를 쓴 동전은 동일 연도라도 이제 가격 차이가 좀 큽니다. 이제 보존 상태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제 상징성이나 기념주화 같은 것도 기념해서 좀 발행을 했다 이러면 또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1998년도 500원은 진짜 비싸요. 왜냐하면은 IMF 시절인데 네. 발행량이 8,000개밖에 안 돼가지고 최고 등급은 또 9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몇 하더라고요. 년도 500원짜리요? 1998년도 500원짜리요. 98년 500원짜리. 네.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500원짜리 볼 때마다. 그 지폐로 가보면요. 5,000원권에 율곡이 네. 선생이 이제 그려져 있죠. 근데 초반에는 이거 서양 사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도 이제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그런 네. 얘기 많이 돌죠. 그래서 1972년도에 처음 발행된 5,000원권의 이 율곡 초상화는 실제로 서양인 이목구비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지폐를 인쇄할 수 있는 동판을 자체 제작할 기술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영국 회사에 의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한류가 있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영국인들도 동양인을 묘사하는 게 좀 서툴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율곡이 싫어했습니다. 선생님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서양 사람처럼 네. 콧대 높게. 맞아요. 예. 그래서 기사에 좀 공식적으로 얼굴 평가, 얼평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얼굴이 시원찮다 이런 평가로 이제 통일이 좀 당시 돼가지고요. 언론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정부는 1973년에 이 논란 때문에 표준 영정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인물의 초상을 국가가 고증하고 심의한 표준 영정으로 좀 통일을 하도록 하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역사적 위인의 얼굴이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그 시절의 그쵸. 그림 정도였을 테니까요. 네,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통일을 해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곡이 초상화는 1977년 새 도안으로 수습이 됩니다. 근데 72년에 율곡이 초상화를 5,000원권에 이상하게 담으면서 네. 그 다음에 표준 영정 제도가 생겼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뭔가를 좀 개선을 한 계기가 되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화폐 둘러싼 각종 괴담도 있었어요. 특히 네. 동전에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화폐체계 1983년에 수립된 체계인데 이때 만들 당시에 한국 조폐공사 사장의 딸인 김민지가 납치된 후에 살해됐다. 예. 이런 분 안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딸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화폐 곳곳에 뭐 따님의 흔적을 남겼다. 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 네, 이제 이런 얘기도 돌고요. 그리고 뭐 10원짜리 동전에는 이제 성인 김씨 성이 좀 담겨 있다. 그 다보탑인가요? 예. 그 옆으로 맞아요. 보면은 이제 이거 뭐 N자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네. 김씨로 보인다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50원짜리 동전에는 이제 사용된 흉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제 1,000원에는 영문 민자가 들어 있다. 뭐 이런 괴담이 돌았는데 MIN. 네, 당연히 근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네. 뭐 50원의 벼이삭도 뭐 44개, 44개여가지고 죽을 사자 2개 이제 담겨 있는데 뭐 세어보니까 33개였다고 합니다. 43개? 네, 43개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100원짜리 이순신 장군 네. 뒤집으면 그 수염이 네, 사람 머리 뾰족 선 것처럼 보인다. 막 이런 괴담 맞아요. 초등학생 때 얘기했던 겁니다. 옛날 얘기고요.
또 지폐를 이제 많이 쓰게 되면서 위조 지폐 문제도 좀 심각했었죠. 네, 이제 컬러 복사기 수입 규제가 풀린 게 1988년입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기로는 뭐 컬러 프린터나 복사기로 위조가 되나 싶지만 1990년대만 해도 이 굉장히 좀 컬러 복사기의 등장이 화폐 위조의 진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980년대 되게 유명했던 위조 지폐 사건 보면은 그 수채화로 그려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들기도 했어요. 속아 넘어갔습니다. 와, 네. 엄청 잘 그린 사람이네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컬러 프린터도 아니고. 진짜 화폐에 섞어가지고 옛날 구멍가게 보면 조명이 또 어두워요. 그래서 진짜 화폐에 섞어서 그렇게 얼른 써버리면은 옛날에는. 당장 발각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여가지고 컬러 프린터가 등장을 하니까 한국은행도 대책을 마련할 정도로 이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뭐 종이를 화폐 용지에 비슷한 걸로 쓰면 진짜 감쪽같이 복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사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뭘 만들었냐? 위조 지폐 식별 요령이 담긴 전단지를 전국에 대량 배포하는 것이 또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컬러 복사기보다는 1990년대 후반에 가정에서 사용했던 저가형, 보급형 컬러 잉크젯 프린터로 찍은 위조 화폐가 사실은 더 많았던 것으로 지금은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1997년 기사를 보면요. 포토숍, 페인트 프로 등의 다양한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10,000원권 지폐를 정교하게 다시 그렸다라는 뭐 위조 지폐 관련 기사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은색 띠도 생겼고 네. 또 어릴 적에는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네. 지폐 안에서 네. 사람의 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 맞아요. 보고 신기하기도 했었고요. 각종 또 그렇게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흘렀네요. 김정인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단